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오늘 그 비트코인이 결국 전저점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일단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실수로 도치인 줄 알고 이렇게 눌렀던 그 폴카닷 코인도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일단 매수 플레이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그 스트레스 받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래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저기 폴카닷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 참 뭐 답답하기만 한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전체적으로 뭐 그 대응하기가 뭐 아주 어려운 어떤 모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뭐 지나고 나면 사실 모든 게 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잘 했으면 그렇게 막 그 어려운 장도 아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무작정 매수만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뭐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매도 플레이를 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매도 플레이 못 하더라도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코인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장을 바라봤다면 그래도 좀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개인들이 사실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을 올바로 하고 하는 개인들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려움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요번 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성,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여기서 상승을 실패하면서 밤사이 급락을 보였고, 여기서 이제 좀 전저점을 지키는가 하는 어떤 기대감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도 뭐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뭐 그래서 하방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줄을 안다면 이번 시장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뭐 지지선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요 지금 파란색 라인이 이번 하락 시초 무렵에 급락했었던 요 급락에서 나왔던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저점을 뭐 그냥 뭐 사실 언제 깨느냐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롤링을 좀 하다가 언제 깨느냐 뭐 이런 정도만 이제 뭐 결정 나지 않았었지, 깨는 거는 뭐 거의 당연시 되는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이쪽 저점을 깨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 그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전저점은 이미 깼으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별거 아니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라인. 지금 요번 장을 굉장히 좀 저도 사실 여기 올라갈 때 저도 이렇게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꽤나 힘든, 그러니까 뭐 분석상으로도 매매로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부터의 상승을 완전히 되돌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가 9월 말경이었으니까 9월 한 20일경이었죠. 그랬으니까 지금 한 3개월여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래도 중요하다. 물론 이제 뭐 살짝 깨고 뭐 이 정도가 중요한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어찌됐든 의미로서는 깨고 안 깨고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4시간 차트로 제가 변경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실 뭐 이걸 깬다고 해서 뭐 파동의 논리가 달라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 깼을 때와 살짝 깨고 뭐 올라왔을 때, 뭐 어쨌든 이 근처에서 만약에 저점을 형성하고 뭔가 상승의 흐름을 만든다면 이번 전체적인 하락이 여기서 이제 뭐 이 근처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간다면 이 전체의 흐름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좀 상승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보는 경우의 수 말고 이제 상승으로의 경우의 수일 경우 여기까지의 파동, 그 이후에 조정 파동, 그리고 이제 이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과도하게 깨진다면, 이 자리가 과도하게 깨진다면 제가 얘기를 계속 여기서부터 막 계속 얘기했던 그런 하락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실 이번에는 파동의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기는 해요. 다시 한번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 엘리어트 파동을 사실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뭐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어쨌든 횟수로 보면 20년이 넘습니다. 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파동을 해석을 해도 해석이 잘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제 계산을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반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의 해석,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올 4월 말이죠. 올 4월 말까지의 해석이 사실 이것도 뭐 정확한 해석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 4월까지의 해석 이후에 이제 조정 파동이 들어간다. 이제 저는 이제 뭐 확정적으로 이제 여기를 얘기를 했었고, 이 조정 파동이 이제 저는 몇 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흐름을 달리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 위에서 이미 저는 3만을 깰 것이다. 3만을 적어도 건드릴 것이다. 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다 팔고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제 말을 그렇게 그게 믿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이때 당시엔 코인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냥 분석상으로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폭락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폭락이 나오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이제 여기 올라가는 파동에서도 이제 상승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팔로우도 많아지고, 저를 조금 그래도 신뢰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단 어쨌든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부터 어쨌든 파동이 하나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파동이 시작된 건데, 여기서부터
이 조정 파동은 일단 뭐 평범하게 계산해 보면 5개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5개로 구성이 되면 사실상 이 올라가는 파동이 그 조정 파동의 연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맞았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더 나온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좀 혼돈에 빠뜨린 파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처럼 봤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제 5개의 파동으로 이렇게 첫 번째 조정 파동이 내려오면 그 올라가는 파동은 기본적으로 3개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개로 내려오고 5개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동의 이제 원칙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얘가 5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로 구성될 것이다. 그래서 A, B, C로 봤어요. 여기까지가. 예. 이제 이게 그 지그재그 조정으로 보고 여기까지를 B파로 봤던 거예요. 여기까지를 A파로 봤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지금도 뭐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해석은 조금 다른 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를 어쨌든 커다란 A로 보는 거고요. 예, 커다란 A로 이렇게 뭐 A를 이렇게 그릴게요. 커다란 A로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를 원래는 여기까지가 이제 ABC 그러니까 B파라고 봤었는데, 이게 B파가 아니라 여기를 작은 A로 보는 거고, 여기를 작은 B로 보는 거고, 여기를 작은 C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큰 B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지금 먼저.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해석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안 맞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가 5개로 구성이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지그재그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그재그 조정이라는 건 5, 3, 5로 조정되는 조정을 지그재그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조정 파동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다음은 3, 3, 5예요. 예. 3, 3, 5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삼각 조정은 뭐 3, 3, 3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지그재그 조정과 플랫 조정이에요. 근데 5, 3, 5 조정은 지그재그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예. 엘리어트 파동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보면 지그재그의 조정 파동의 B파의 고점은 A파의 길이의 뭐 61.8%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61.8%를. 근데 이제 이게 61.8%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략 61.8% 자리라고 본 거예요, 제가. 여기 조금 넘어서긴 했는데, 이것도 뭐 그거는 이제 오차 범위 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딱 조정이 나와주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큰 하락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이게 이제 신고가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가 이제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한 거죠. 저 역시도 그럴 가능성을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예상했던 게 지그재그가 아닌 게 돼버렸죠. 그러면 플랫 조정이어야 되는데, 플랫 조정은 이 파동이 3개로 구성이 돼야 돼요. 원래 첫 번째 조정 파동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제 3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파동이 무진장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끼워 맞추기로 이제 파동 계산을 할 수 있고, 뭐 지나간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가 뭐 이건 뭐 좀 우습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종의 지그재그
그러니까 535 파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면 계속. 그런데 이게 플랫 조정의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5개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걸 5개로 어떻게 안 하고 3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제 말이 맞아 떨어지면 여기를 3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한번 해봐야 돼요. 예, 이 3개로 만들 수 있는지는 해봐야 되는데, 뭐 사실 뭐 그것도 끼워 맞추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여튼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맞다면 어떤 사실 지그재그 조정에 좀 위배되는 확장 플랫 같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게 파동은 거들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파동에만 몰입해버리면 큰 우울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선물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너무 파동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이게 틀렸을 때는 굉장한 데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어찌됐든 여기가 뭐 3개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보면 여기가 이제 확장 플랫의 B파가 되는 거고요. 그럼 C파가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 뭐 그럼 적어도 이쪽 저점까지는 내려온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면 뭐 그냥 쏟아져 내린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저점마저도 위태롭다. 예, 여기가 이제 28,800인데 이 저점마저도 위태롭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를 사실 뭐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를 뭐 그냥 어떻게 3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어떤 파동이 맞아 떨어지는데,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냥 5개라고 치던 뭐 하든, 원래 이제 5개면 무조건 한번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어떻게 계산되든 이거를 여기서 조정이 끝났고, 뭐 이거 뭐 3개든 5개든 끝났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제 논리가 뭐냐면, 여기서 1번이 나왔고 2번, 3번, 4번, 5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5번. 아니면 뭐 여기까지가 5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를 5번으로 보기에는 좀 미진한 면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올라갈 때는 5개로 절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뭐 5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5번으로 놓고 보는 거고, 여기부터 조정 파동 A, B, C 뭐 이렇게 길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규칙 조정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어찌됐든 여기서까지 5개 파동이 구성됐고, 여기를 A, B, C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여기 어디서 만약에 저점이 형성된다라고 치면, 뭐 이것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정을 하고 그냥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 하면, 이 전체를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보고 이걸 1번으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번. 여기 이 기준 1번으로 보는 거고, 여기를 2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 이제 3번이 생기겠죠. 뭐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저는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논리상으로는 여기만 지켜지면 뭐 이거 다 내려와도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이거를 2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논리상으로는. 하지만 뭐 내려오는 모양새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한 여기는 지켜야 그런 파동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 여기 내려오면 뭐 이거를 뭐 여기를 1번, 2번으로 보든지 아니면 저처럼 A, B, C로 보든지 뭐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요. 어찌됐든 지금 가능한 거는, 저는 만약에 상승 쪽으로 만약에 굉장히 좋게 본다면 여기 어디서 저점을 찍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가 이제 39,500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깨지 않고 이제 돌아서는 어떤 모양새가 나온 게 가장 상승으로 봤을 때 좀 가장 호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해피한. 자,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국면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이 국면은 정말 너무 중요한 국면이다. 여기를 깨느냐, 깨면 결국은 뭐 누가 맞던 틀리던 이게 2파던 제가 보는 것이 C파던 뭐 이 근처는 최소한 오는 거로 보는 거고, 좀 심하게는 만약에 이게 2번이 아니고 여기 왔을 때 여기를 깨버리면 2번이 아니고 여기가 결국은 C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안 깼을 때는 2번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C로 해석도 가능해요. 어떤 거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동만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 외에 제가 하는 이제 추세 분석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분석, 힘의 논리에 대한 분석들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39,500을 깨고 뭐 하느냐, 아니면 안 깨고 뭐 어떤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으로의 모양이 나오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까지 보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장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확신을 줬는데, 이 자리부터 여기 이렇게 요 고점 내려오면서 이제 확신을 가졌는데요. 왜냐면 여기 올라가는 파동이 이게 어떤 5개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최소한 이건 불규칙 조정이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고, 이제 여기가 깨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뭐 상승으로의 생각들을 많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여기서 깨느냐 안 깨느냐, 안 깼을 때는 어떤 조정을 보이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아니면 여기서 깨지고 반등 주고 뭐 어떻게 하다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느냐, 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자리,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진입을 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 이 자리, 요 왼쪽 저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뭐 정답을 내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여지껏 뭐 크게 틀린 적은 여기서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좀 틀리긴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제가 뭐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아니었었군요. 그래서 저는 요거 돌파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었고, 요 자리 돌파하면서,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봤었는데, 뭐 상승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으로 베팅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을 보고 이제 매도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뭐 매도를 잡아서 뭐 얼마를 먹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리딩을 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시장을 읽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위치가 굉장히 베팅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뭐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뭐 다른 코인들도 뭐 대동소이하긴 하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이더리움인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뭐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미 여기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문제가 생겼고 모돌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복귀가 안 되면서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 요 추세가 깨지면서 조정을 보였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뭐 사실 크게 보면 글쎄요, 뭐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자, 이 자리까지 일단 지켜지느냐, 이 자리가 뭐 이제는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뭐 여기 어디서
근처에서 이제 어떤 뭐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이제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예. 뭐 이런 자리에 지킴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큰 논리로 보면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하고는 좀 파동상으로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별로 내려온 게 없어요. 예. 그죠? 별로 내려온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의외로 만약에 이제 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는 사실 여기를 이제 5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카운팅을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를 지금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또다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게 마무리된 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최소한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치면 여기가 한 1,500불, 1,400불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적게는 한 1,600, 700불 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확대해서 보면 엄청 내려왔다. 뭐 4,000 여기가 4,800불, 4,900불 근처 되니까 4,900불에서 지금 3,100불 때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라고도 만약에 여기가 이제 5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일단 비관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좀 긍정적인 논리로 해석한 게 뭐 만약에 맞다면 이더리움도 뭐 여기서 모양을 갖추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더리움 답답하다. 역시 별로 내려온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입니다. 리플. 뭐 리플은 뭐 사실 참 어려워요. 리플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사실 리플은 저도 이제 여기인가 어디서 한번 투자를 했다가 좀 뭐 물을 먹었다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계속 그 물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코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면 안 되는데 어쩐지 추세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이걸로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물량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는 코인이라서 물량 뛰기 하기에는 좋긴 하지만 뭐 별로 좋은 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막 먹는 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매매하기에는 좋은 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모양새는 좀 좋지는 않다. 하지만 뭐 결국 내려오면 뭐 이런 자리가 저점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네. 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사실 뭐 이더리움하고 대동소이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찍은 다음에 이 추세를 깼고 되돌림 줬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빠져도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빠져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빠진 데를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오른 게 워낙 큰데. 예. 그래서 사실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파동 계산을 아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파동 계산을 한다는 것도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상장 이후에 처음부터 나타난 거라면 그렇다면 그냥 해석을 뭐 할 수는 있겠죠. 여기를 뭐 1번으로 보고 여기를 뭐 2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3번에 뭐 1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3번에 1번 정도라고 봐도 3번에 그러니까 2번이 여기까지 내려와도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가도. 이제 아직 파동 계산하기는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 어쨌든 여기 추세를 깼다라는 것이 일단 최소한 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네, 그렇게 보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좀 권했었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을 깼기 때문에 좀 진행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또 깨면 또 여기까지 열리는 거고 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딱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이오스. 자,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사실 좀 잠깐만요. 이걸로 이게 왜 이렇게 짧냐? 자, 뭐 어쨌든 이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파동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이거 갖고 안 돼요. 이옵션 좀 길게 나오던데 이게 왜 다른 걸로 선택이 돼 있나 봐요. 지금 USD 맞는데 어쨌든 짧은 흐름으로만 봐도 여기가 이제 좀 튼튼한 자리긴 해요. 보시면 네. 자리 자체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런 구간에 들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들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튼튼한 자리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고 하면은 이제 뭐 쏟아질 수 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얼마가 무너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건 뭐 좀 더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최근에는 짧은 것만 봐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샌드박스가 어디였죠? 샌드박스 여기 있네요.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도 뭐 마찬가지죠. 일단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는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파동 계산을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모양새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어쨌든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만만치는 않아요. 역시나 아이고 왜 여기서 그러지냐. 자, 요거 좀 잘못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글쎄요 뭐 이게 참 선택이 여기로 돼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삼각 수렴 좋게 보면 삼각 수렴형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 좋게 보면 이제 여기 저점 깨지고 막 이러면 이제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깨지면 뭐 쑥 쏟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고점이다 이거 팔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사실 그래도 뭐 많이 안 빠지고 버티고 반등 주고 막 이랬긴 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빠져도 뭐 전혀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오른 코인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정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청 저점에 잡은 사람들 외에는 뭐 순식간에 몇십 %씩 손해가 나는 거니까. 자, 뭐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어제 그 얘기했던 이제 폴카닷인데 제가 폴카닷은 다른 걸로 좀 한번 다시 이거 추세 작업도 안 돼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여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근데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도 전에 이제 한번 매수를 했었던 코인이긴 한데 그 어디냐 한번 볼게요.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로그인이 나가버렸네요. 시간이. 자, 폴카닷 한번 볼게요. 과거에 저 어디서 상장됐었던 건지 지금 한번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얼추 보면 지금 업비트에서도 동일한 모양새가 나오는 거 보니까 대충 여기서 한번 짧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수렴이 나왔었고요, 그죠? 수렴이 나오고 뭐 1파라고 볼 수 있고
2파 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까지를 뭐 3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서 이제 뭐 여기 내려온 걸 4파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를 5파로 보고, 그러면 1,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뭐 큰 2번, 1번, 2번 뭐 요 조정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계속 2번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자, 이거 이제 신고를 냈잖아요. 여기서 신고를 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신고 내고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만약에 여기를 깨든 안 깨든 이제 여기를 1번으로 놓고 A, B, C 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폴카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를 1번으로 봐도 되고요. 이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1번으로 봐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여기를 1번으로 놓고 보고 여기를 A, 여기를 B로 보든지, 그러면 여기가 C 뭐 어디까지 내려오든 C로 보든지, 아니면 여기를 뭐 여기서 이제 ABC가 끝나고 여기 2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3번에 1번, 3번에 2번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비트코인 해석했던 여기가 조정이 끝난 걸로 계산했을 때의 흐름입니다. 지금 폴카닷도 이 부분을 지금 지켜내느냐, 이 부분을 지켜내느냐 못 내느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고 나가느냐 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안 그러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뭐 하여튼 되게 중요한 자리에 지금 들어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매틱, 폴카닷입니다. 폴카닷 그래도 잘 버티네요. 아직까지는 잘 버팁니다. 이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얘도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안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가 아직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 여기까지의 하나의 파동을 완성했다고 보고 조정, 반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깨진다고 뭐 지금 현재 안 깨졌다고 얘는 다르다 하고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섣부른 생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 자, 에이다. 어우, 버티고 있네요. 에이다가. 자, 에이다가 뭐 일단 뭐 얘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 저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하고는 좀 느낌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하방 경직을 강하게 보였었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향후에 돌아 나가면 얘가 이제 좀 뭔가 강한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봐야 되죠? 이오스 받고, 저도 이제 뭐 이 코인 수가 이제 보는 코인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헷갈리네요. 그리고 매틱 받고요. 에이다 받고, 루나 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루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라인들이 깨지는 게 이제 매도 급소예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떤 라인을 깨는 거. 물론 지금은 사실 뭐 여기까지 내려올지 안 나올지 이제 뭐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루나 같은 경우에도 꽤나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제가 제일 문제였던 게 여기가 5번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5번 파동의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됐을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리스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런 추세가 깨지면 정말 이제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코인이지 않나. 그래서 너무 뭐 확연하게 이제 좀 상승을 보였던
상승폭이 컸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냥 뭐 꼭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이게 100불 좀 넘었었죠. 100불. 뭐 저 밑바닥부터 보면 얼마였나 여기가 0.1불 0.1불에서 100불이니까 뭐 1000배 1000배 정도 올라온 거니까 말이 1000배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700배 자리입니다. 700배. 무서워요. 저는 이런 코인은 진짜 뭐 아무리 뭐 1000배 만배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뭐 그랬다 치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한 조정 없이 이런 자리에서 이 코인들을 산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봤는데요. 오늘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위치는 상당히 판단이 쉽지 않은 어려운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지지선은 어쨌든 다 깨진 상태예요. 지금 깨고 반등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까지 내렸었나요? 여기가 41,000이 깨졌었네요. 살짝. 이런 모습들 보면 뭐 답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뭐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은 급하지 않다. 여전히 상승은 급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최소한 이런 추세를 뚫고 나서 횡보를 한참 하고 나서야 올라가더라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 어쨌든 지금 코인 뭐 좋은 얘기는 제가 못 드렸고요. 뭐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인들을 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뭐 일부 코인들이 상승 뭐 그런 것들을 노리고 계속 코인에 집중하면서 매매할 수 있었던 분들이야 뭐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좀 손해 보면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년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 작년까지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자리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만 불에서 3천 불까지 7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고작 요만큼 빠진 건데, 그죠? 지금은 뭐 반토막도 안 난 거잖아요. 고점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빠져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뭐 7분의 1 토막도 나는데 뭐 한 50% 60% 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매한 자리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하락이 많이 남아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얘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